네, 일부 주제입니다. 네옴시티 이팔 전쟁에 발목 잡힐까? 네, 네옴시티와 관련된 기대감도 상반기에 상당히 좀 증시에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이슈들 이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보면요. 네옴시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알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소장님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. 네,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좀 엄청난 프로젝트는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자 한다면은 그 사우디의 특징이 사실상 그 석유를 통해서 굉장히 좀 부를 이루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것을 좀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추가적으로 이제 빈살만 왕세자의 초대형 신도시 그리고 국가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그것을 통칭을 해서 사우디 비전 2030을 좀 지정을 했고 이게 2016년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6년에 발표를 했지만은 굉장히 좀 장기 프로젝트로 돼가고 있고 결국은 15년 장기 프로젝트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면적은 뭐 서울의 44배 정도 된다 하는데 네.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총 사업비가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대략 한 640조 원 정도 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100%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된다 한다면은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포인트 중에 트로제나 그리고 더라인, 옥사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100%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사업비가 뭐 5천억 달러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숫자라는 게 느껴지는데 말씀 주신 대로 트로제나, 더라인, 옥사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. 이 용어들은 어떤 걸까요? 네, 사실 이 트로제나의 경우에는 뭐 친환경 그 산악 관광단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이제 그 관광단지긴 한데 지금 그 사우디가 2029년 때 동계 아시안 게임을 좀 개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29년 때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6년까지 뭐 스키 리조트, 호텔 등의 레저 쪽에 건설을 할 예정인데 네. 저는 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사막에서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. 그만큼 비용을 엄청 들이붓겠죠. 뭐 그렇게 해서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제일 최근에 주목이 되는 것은 결국 더 라인입니다. 그래서 더 라인은 직선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길이가 17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. 인구가 30년까지 뭐 대략 뭐 100만 명으로 앞으로 한 900만 명을 좀 목표로 좀 두고 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. 그러니까 양쪽 사이드에 그 거울을 두고 있고요. 거울을 두고 있고 안에 뭐 식물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진짜 크게 네. 건설이 안에 그 어떻게 보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더 라인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이제 옥사곤이라고 있는데 네. 이 옥사곤에 대한 부분들은 해상 부유식 첨단 산업 단지라고 합니다. 근데 컨테이너 터미널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크루즈 터미널을 좀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뭐 관광단지도 만들고 있고 거기에 거주 그리고 거기에서 터미널까지 확대를 하면서 세 가지에 대한 프로젝트인데 사실상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긴 하지만은 진짜 이게 꿈의 도시로서 가능한지는 네. 아직까지는 저는 좀 약간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매우 높으니까 이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일단 네옴시티에 관련돼서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트로제나, 더라인, 옥사곤 거의 뭐 산악도 그렇고 뭐 해상에서도 그렇고 정말 육해상을 아우르는 그런 도시를 좀 건설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지난 13일에도 한국이랑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도 좀 열렸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? 네, 사실 지금 최근에 뭐 그 당일날 사실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 이슈가 좀 묻혀졌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이슈가 부각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 때문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되지 못했습니다. 근데 우리가 모르게 이때 좀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이루어졌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러다 보니까 네. 이거를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13일입니다. 13일 때 제4차 사우디 그 비전 2030 위원회를 좀 개최를 했었는데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. 참석을 했고 그때 당시 때 회의 때는 지난 1월에 사우디 리야드 3차 회의 이후로부터 1년 9개월 만에 이제 개최가 된 거로 보고 있고요. 17년부터 제조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인프라 등의 이행 관리 등이 있었긴 했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방한을 그렇죠. 했었던 당시 중에 체결된 MOU가
제가 알기로는 한 26건 정도 됐었고,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테이블을 놓고 좀 얘기를 했던 자리가 아닌가라고 네. 보고 있고요. 게다가 기존에 이제 39개 협력에 대해서도 신규 17건에 대한 협력 과제가 좀 발굴을 하면서 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네.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우디 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는 단순히 그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이었잖아요. 네. 근데 그 외로는 뭐 네옴시티 쪽에서 신도시 개발, 건설기기, 스마트시티는 당연히 포함이 됐었던 거고요. 이외에 여기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자동차, 그리고 바이오, 모바일 결제가 있었고, 또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게임이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임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모멘텀은 일부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네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엔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자동차, 바이오, 그리고 모바일 결제, 게임, 엔터 등은 새롭게 네옴시티 플러스 사우디와 협력 관련된 구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수출 확대 지원을 좀 본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그렇군요. 시장이 불안해서 이런 이슈들을 좀 놓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, 사우디아라비아와 굉장히 저희가 또 협력 관계를 좀 공고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. 네옴시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까지 또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제 변수가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도 변수고요. 모든 이슈들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, 이스라엘이랑 이제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났어요. 그리고 쉽게 좀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다, 이렇게 좀 보는 시각 들이 많던데, 일단 이 부분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될까요? 네, 사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하면서 일제히 그 유신이든 히림이든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그날 당시 때 굉장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하락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러한 그 지정학적 이슈는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단기 상승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결국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에 따른 이슈를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, 어제와 오늘 또 계속 좀 이슈가 바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제가 알기로는 오후 1시 반 정도 때 갑자기 뭐 휴전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나와주면서 네. 그 관련된 그 빅텍이든 방산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하고, 또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부 상승을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네옴시티는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.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, 또 장 마감되자마자 우리는 휴전에 대한 이슈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그렇게 또 맞아요. 나오면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또 방산주가 떴습니다. 그러면서 이란의 개입 가능성이 또 70% 정도의 그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 동력을 보이다가 또 갑자기 아까 한 10시 정도, 9시 정도 됐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가겠다라는 맞아요. 네. 이슈가 나오면서 또 방산주의 흔들림을 보여줬거든요. 근데 이와의 반대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사우디 그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또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만큼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은 또 방산주가 또 뛰어오르면은 네옴시티가 또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. 단기 상승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러한 영향을 했을 때는 결국은 그 전에 네옴시티가 빠졌던 이유는 사실상 뭐 지난주에 지지난주죠. 사우디가 그 팔레스타인을 좀 지지를 하겠다. 네. 이 이슈 때문이었는데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팔레스타인 지지를 밝혔다는 이유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는 거에서 저는 좀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. 네. 내막적으로 좀 자세히 읽어보자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.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당연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팔레스타인의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됐을 겁니다. 네. 그러면서 이러한 뭐 부담감을 좀 주기는 했지만은 사실상은 결국은 뭐 하마스를 지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네옴시티 그 당시 때는 다시 좀 재차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, 네.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나고 거기서 사우디가 하마스를 지지를 한다고 하게 된다면은 굳이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그 지난 14일 때 이러한 그 내용들 서로 간의 협의점을 좀 찾고 그러한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없었겠죠. 네. 그만큼 사우디 지금 뭐 빈살만이든 사우디의 다른 부분들은
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자기의 그러한 그 앞으로의 2030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. 게다가 지금 또 사우디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 2026년 때 월드컵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월드컵 개최에 따른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2026년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에 따른 이벤트 그리고 엑스포에 대한 유치도 지금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맞아요. 활보를 네. 하고 있을 때는 결국 이 이슈는 그렇게 네옴시티와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벤트 행사에 대한 유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지금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을 통해서 갑자기 뭐 서로 간에 안녕 이렇게 빠이빠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에는 또 중동 사절단이 우리나라에서 또 파견이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.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에 뭐 지금 뭐 무력 충돌과는 결국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나오는 무력 충돌과는 별개로 좀 생각을 하고 사업 추진은 계속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옴시티에 따른 부분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 좀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사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사업 추진은 조금 별개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옴시티와 관련된 모멘텀들 꾸준하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말씀 주신 대로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보면서 살펴봐야 될까요? 사실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. 많은데 그냥 제가 생각에 대표적으로 좀 봐야 될 포인트는 신구 협력에 관련된 그 바이오, 게임, 엔터 등은 새로운 모멘텀이 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결국은 이러한 과제를 통해서도 앞으로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을 이제 모색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또한 이제 기술 및 제품 인증 협력도 좀 추진하겠다 했습니다. 그만큼 사우디를 거점으로 중동 지역 전반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게 된다 한다면은 네네. 게임이든 엔터든 바이오든 좀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모멘텀이 없었던 게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에 좀 플러스 요인으로 해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게임 쪽으로 좀 편성이 되면은 네. 그래도 게임주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시각은 좀 어느 정도 좀 탈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게임에 대한 흐름, 게임주의 경우에 좀 전반적으로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이 점을 봤을 때 오히려 바이오 쪽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제일 중요한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달 그 한경협 그러니까는 기존의 전경련에서 이제 변경이 된 건데 네. 중동 경제사절단의 2차 모집을 11일까지 좀 연장을 했었습니다. 네. 2차 모집을 11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그 마무리가 됐고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만간 이제 그 사절단에 대한 명단 리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은 결국은 중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또 재차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네옴시티의 수주가 본격화될 전망은 다음 달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다음 달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내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도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사우디가 결국은 감산을 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증산을 하겠다 하면은 다시 좀 유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아직까지 좀 올해 연말까지 감산을 두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네옴시티의 자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만큼 이제 끌어들이는 부분들을 봤을 때 네옴시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마음을 충분히 사우디 쪽에서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새로운 모멘텀들이 좀 추가되면서 관련 섹터들이 넓어졌다는 점 체크를 드리고요. 그 외에도 중동 경제사절단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,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네옴시티 수주는 다음 달쯤 더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나라의 그런 관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 결국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은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나 뭐 관심 기업들은 어떻게 제시를 주시겠어요? 예, 사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에 따른 그 투자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네. 결국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상당히 심할 겁니다. 그렇다 보니까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정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배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 한 10% 밴드를 좀 어느 정도 구성을 하셔서 네. 그 매매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횡보 기간을 좀 거쳐간다 한다면은 그땐 좀 재진입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제일 좀 유리한 것은 건설기계 분야가 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
특히 HD 현대건설기계의 경우에도 그 계열사인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. 네네. 근데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기존에 그 굴착기 등 관련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HD 현대건설과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계속 그 건설기계 쪽에 대한 호황이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복합돼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네. 사실상 뭐 주가적인 측면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그 9월부터 좀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현 구간에서 뭐 일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일부 그거에 대해서 좀 밴드 구간을 이탈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현대건설 인프라코어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8,500원대만 잘 버텨준다 한다면 이때는 좀 매수를 해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현대건설기계의 경우에는 6만 원 아래때만 좀 잘 지지를 해준다 하면은 오히려 계속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좀 특징이 있다면 올해 8월에 네옴시티에 대해서 건설 현장에 사용될 40톤급의 구착기 12대에 대한 공급을 좀 완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네.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네옴시티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이 두 종목들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외에 또 죄송합니다. 두산 바켓이라고 있는데 이 두산 바켓은 좀 시황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특히 네옴시티 제품 공급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네옴시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버틸지 안 버틸지는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추가 조정까지 좀 기다려보겠다 한다면은 43,000원.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한 15%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네.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말씀드렸던 세 종목의 경우에는 결국은 네옴시티에 따른 이슈도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도 같이 묶여 있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향후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뭐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쪽도 결국은 재건 사업을 좀 영위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네.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세 박자가 고루 갖춰진 지금 모멘텀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다 하면은 이 세 종목은 계속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이 세 종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담 없이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네. 이에 지금 그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온 거는 있기는 한데 이루다라는 기업도 저는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루다는 사실 그 침습 그 고주파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우디 FDA 인증을 좀 획득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사실 네옴시티와는 연관성은 좀 많이 떨어지죠. 많이 떨어지지만은 그 최근에 그 지난주에 그 13일 날 때 그 같이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바이오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바이오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의료기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사우디 FDA 그 인증 획득을 했던 이루다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.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하면은 뭐 9,300원대까지는 좀 수익 구간으로 좀 지정을 해놓고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한 최근에 이 이루다가 M&A 이슈가 있습니다. M&A 이슈도 좀 있고 그걸 통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도 지분 확보가 되어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그 고주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레퍼런스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오히려 그 이루다에 대한 기업 위주로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이에 그 네옴시티 하면 대표적으로 뭐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게 SY거든요. 아, 네, 맞아요. 이 SY는 계속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즉 SY 중에 그 모듈러 주택 그리고 종합 건축자재 전문 기업이기도 하지만 코스닥 상장 업체 중에 1위 업체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SY가 지난 그 8월에 네옴시티 프로젝트 업체에 등록이 완료가 됐다라는 이슈가 있고 네. 사실 모듈러 주택에 따른 이슈는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네옴시티든 그 더 넘어가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슈가 재차 좀 부각받을 가능성도 있고 정부에서도 그 국토부 장관께서 그 네옴시티에 대한 모듈러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전에 나와줬었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 자재 전문 기업인 그 엑스와의 경우에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
그 이슈가 크게 부각돼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8월부터 주가가 이제 우상향 추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. 7,400원까지는 일단 목표가로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계단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세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7,400원 이상을 돌파를 하게 된다 한다면은 네. 그때는 위에는 별다른 좀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구간을 보고 수익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네옴시티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까지 함께 좁혀봤는데요. 건설기계 섹터에서도 세 가지 종목들 그리고 이루다와 SY까지 종목별 전략 들었으니까요. 함께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소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.